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체육 이론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의 시험 범위는 건강활동하고 여가활동입니다. 총 8문제가 나오는데 6문제는 서술형, 2문제는 논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객관식 찍기 형식의 문제는 나오지가 않으니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예상해보고 중요한 사항을 요점 정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체력의 요소부터 보겠습니다. 체력의 요소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근지구력 등 많은 체력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 체력 요소의 종류를 알고 그 기능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근력을 살펴보면은 근력이란 근육이 수축할 때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심폐지구력은 단순히 그냥 오랫동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체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심장과 폐, 혈관, 혈액 등과 같이 호흡기 및 순환교의 능력을 통틀어 말하는 능력입니다. 또 유연성은 근육 및 관절의 가동 범위 내에서 신체의 일부 또는 여러 부위를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 순발력은 짧은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힘을 이야기하고요. 근지구력은 근력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도 협응성, 평형성, BMI 등과 같은 체력 요소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체력 요소를 알고 체력 운동을 할 때 어떤 체력 요소와 어떤 운동이 궁합이 잘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른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종류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이런 체력 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을 할 때는 과부하를 줄 수 있는 무게를 이용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령, 그쵸?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역기 들기, 이러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웨이트, 무게라는 뜻이죠. 트레이닝. 다음 유연성 운동은 몸을 유연하게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칭, 요가, 그 다음에 맨손 체조 등이 있고요. 심폐지구력이 약하다. 자, 이럴 경우에 심폐지구력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오래 달리기, 그 다음에 자전거 오래 타기, 수영 오래 하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달리기, 자전거 오래 타기, 그냥 달리기나 자전거, 수영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애매모호한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이 되려면 오래 30분 이상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지 심폐지구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발력은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이죠. 50m 달리기라든가 역도 등이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표준체중인데요. 이 표준체중이라는 것은 자기의 키에 대한 적당한 몸무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키만 알고 있으면 그 키에 적당한 몸무게를 어떠한 공식을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공식은
자신의 키에서 100을 빼고 그 결과에 0.9를 곱해주면 표준 체중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60cm인 학생의 표준 체중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키가 160인 학생에서 160인 학생 160에서 100을 빼주고, 자, 그러면 60이죠. 여기다가 0.9를 곱하면은 자, 54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 54kg이 이 키가 160인 학생의 적당한 몸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실제 몸무게가. 그러면 과체중이고 아주 많이 나간다. 그러면 비만이라고 판정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자, 이거죠. 그 비만 정도가 표준 체중에서 10에서 19% 나간다. 그러면 요건 과체중이고요. 20% 이상 나간다. 이럴 때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학생은 실제로 몸무게가 70kg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만도가 어떤지 알아볼까요? 자, 비만도라는 것은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체중인지 정상인지 과체중인지 비만인지를 판정하는 말을 비만도라고 해요. 자, 여기서 학생들이 10%, 20% 계산하는 방법을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 퍼센트는 10%를 계산을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떤 값에 0.1을 곱해주면 되고, 20%를 계산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값에 0.2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54kg가 이 학생의 표준 체중인데, 이 54에 10%는 얼마죠? 곱하기 0.1을 하면, 그쵸, 5.4가 나오죠. 그리고 20%는 얼마일까요? 54에 0.2를 곱하면은, 그쵸, 10.8이죠. 예. 그러면은 이 학생은 표준 체중이 54예요. 그러면은 10%일 경우에는 5.4kg가 더 나가면 요건 10%죠. 그러면은 59.4kg. 59.4kg 이상이면 이 학생이 일단 과체중입니다. 또 54 더하기 10.8을 해보면은 60, 그쵸? 64.8이 나오죠. 64.8kg 이상이면 비만인 거죠. 근데 실제 몸무게가 이 학생은 자 70kg라고 했으니까 64.8kg 이상이죠. 그러면은 이 학생이 이제 비만이라고 판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들 알겠죠?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던 필수 영양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다들 알다시피 필수 영양소에는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물이 있어요. 자, 각 필수 영양소에 따른 기능을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지방부터 볼까요? 지방은 인체 음식 섭취가 부족할 때 비상용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장 등 신체 장기 보호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주요 구성 성분이죠. 그렇죠. 머리카락, 손톱, 발, 근육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구성 성분이고, 자, 에너지를 생성하며 체내의 물질을 운반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한 혈액 응고작용 및 효소와 호르몬, 항체를 생성하는 역할도 하죠. 다음 탄수화물인데요. 자, 탄수화물은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주 공급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탄수화물이 에너지의 주 공급원이기 때문에 자,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밥을 많이 먹어야겠죠. 또한 섬유소로서의 작용을 한다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비타민인데요. 비타민은 대사 및 대사 조절 및 생리적인 기능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무기질은 인체 조직을 구성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생리적 작용 및 수분 대사를 조절하며 자, 여기서 산과 산염기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합니다. 자, 물은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체온도 조절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며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가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배우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요가의 호흡법을 학생들이 집에서 피곤할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번씩 해주면 아주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가의 호흡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를 핀 다음 양반다리 자세로 앉습니다. 자, 가슴을 피면서 숨을 천천히 코로 깊숙이 들이마십니다. 자, 들이마셨죠? 숨을 약간 멈췄다가 입으로 조금씩 숨을 내쉽니다. 자, 1분간 이러한 방식으로 호흡을 한 다음 마음이 차분해지면 코로만 천천히 호흡을 해주면 마음이 가라앉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호흡법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할 때 운동 계획을 먼저 세우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운동 계획을 세울 때 5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요소를 포함시켜서 운동 계획을 세워야 정확하게 운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떠한 운동을 할 것인지, 내가 왜 운동을 할 것인지 운동 목적을 먼저 세우고 그 목적에 따른 운동 종류를 골라야겠죠. 운동 종류를 골랐으면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인가, 약하게 할 것인가, 운동 강도를 결정하고 일주일에 몇 번 할 것인가, 3번을 할지 5번을 할지 운동 빈도를 골라주고요. 자, 몇 시간을 한 번 운동할 때 할지 운동 시간도 결정해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 목적이 근육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운동 종류는 오래 달리기라든가 수영 오래 하기 이러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무게를 이용한 운동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운동 강도는 내가 몇 킬로그램을 들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걸 결정해 주는데 약 한 1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운동을 한다. 무게로 이제 무거운 무게겠죠. 야, 이렇게 강도를 결정해 주고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운동할 때마다 50분씩 운동을 하기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자, 예를 든 거고요. 운동 계획은 각자의 운동 목적에 맞춰서 이러한 5가지의 요소가 포함되게 운동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에 준비 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체조를 하는데 이러한 준비 운동할 때 사용되는 체조를 맨손 체조라고 합니다. 자, 맨손 체조도 어떠한 원칙이 있는데요. 자, 먼저 부위별 운동과 전신 운동을 모두 포함시켜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볍게 손목 발목 돌려주기라든가 이러한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해서 자, 운동장을 달린다든가 하는 강한 운동으로 이어지고 다시 팔 벌려 높이 뛰기 등의 가벼운 운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구령을 붙여가면서 동작의 강약과 리듬을 고려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왼쪽 팔이나 왼쪽 다리를 운동을 했으면 반드시 대칭이 되는
오른쪽도 함께 운동을 하고 정확한 자세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플라잉 디스크는 실제 체력 운동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잉 디스크를 던질 때 약 20도 정도의 각도로 기울기로 던지는 것이 멀리 보내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위로 향하게 던지게 되면 디스크가 날아가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이 디스크라는 것이 던질 때의 각도로 공기를 타고 상승하다가 다시 상승했던 각도로 앞부분이 떨어지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투사 각도를 던지는 각도죠. 던지는 각도를 너무 작게 하면 멀리 날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앞부분을 약간 20도의 기울기를 올린 상태에서 던지는 것이 가장 멀리 던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 범위 요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